나는 그가 나나 내 감정보다 내 상속에. 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곡혀제 cmgqw. 저는 인터넷 은행에서 일하는 38세 안나입니다. 제 이야기는 맨션에서 자란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 아버지는 성공적인 자산관리인이 제게 돈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고 그가 믿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지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부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단지 제 용돈도 적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제가 부의 무게를 가장 느꼈던 곳이고 반 친구들은 항상 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나 당신 집은 그렇습니다. 크면 부자일 거야. 사람들은 내가 모든 장난감과 게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지. 우리 부모님은 돈에 대해 엄격하셨어. 그들은 내가 그 돈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지. 우리 반의 캐서린 소녀가 나에게 부탁했어. 그녀가 다른 사람의 게임 콘솔을 망가뜨려 돈을 지불해야 했을 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규칙을 갖고 계셨습니다. 캐서린은 소문이 나자 곧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캐서린의 친구 카렌은 모두에게 제가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지 않는 부자 소녀. 소문이 아팠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개입했고 캐서린과 캐서린은 그날 저녁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돈은 가치의 척도가 아닌 도구입니다.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그의 말이 그때부터 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내 삶에 받아들일지 조심했습니다. 나는 가족의 부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 교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직업과 심지어 사랑에 있어서 나의 선택을 안내했지만 남자 이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직해 보였지만 우리 가족의 돈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세요. 저는 28살 때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그는 제가 만난 누구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나보다 1살 어렸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개방적이었지만 그의 젊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숙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2년 동안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은 그에 대해 인생을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프러포즈했을 때 너무 소박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기뻐서 사랑에 늦게 꽃 피운 나를 걱정해 주셨고 내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큰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 번이라고 우겼습니다.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마이클이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웃음춤과 축하로 가득 차 완벽했지만 결혼한 후 약 1달 후에 상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을 우리 가족의 집으로 초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가족의 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할까봐 그를 거기로 데려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집에서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는 그 크기에 진심으로 놀랐고 당신 가족의 위대함은 너무 부유해서 그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계속 말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처음의 놀라움으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마이클은 우리 가족의 부에 매료되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종종 우리의 자산과 재정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점점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았고 몇 달 후 내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최근에 입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려고 전화하셨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방문 때 아버지가 많이 먹지 않았다는 소식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게 때려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고 아버지를 잃는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고 옆에 있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의 지지는 없었습니다. 곧 아버지의 건강과 재정 상황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아버지가 말하는 방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이클의 진정한 의도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내가 결혼한 남자가 아버지의 병에 대해 알게 된 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췌장암 사기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수술하기에는 너무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서서 발밑에 땅이 뽑혀진 듯한 느낌을 받았던 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고 이제 아버지는 다음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었고 아버지가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은 내가 추억과 기쁨으로 계속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초대하고 그는 집을 행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나를 덮쳤습니다. 가족 맨션을 나에게 450만 달러 가치의 재산으로 물려줬는데 그것은 그의 일부였고 우리 가족 역사의 일부였지만 남자 이름은 상속에 대해 알게 되자 그의 행동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는 맨션과 우리가 이사해야 할 그 가치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언젠가는 그럴 자격이 있지만 나는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고 지금은 끝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행복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소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클 그는 내가 비합리적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왜 보관해야 할까요? 그는 마치 자신이 맨션을 내가 자란 집이 아닌 부의 상징으로만 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고 웃으셨던 맨션에 대한 그의 집착은 우리 관계에 부담을 주었고 우리는 많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나 내 감정보다 내 상속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이클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트 중이었는데 내가 결혼한 남자를 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이제 나에게 낯선 사람처럼 보였고 내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덜 이해하는 것 같았고 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션과 돈에 묶여 있어 마치 죽음과 나의 슬픔이 아버지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존중하는 것과 나와 가치관이 너무 다른 남편을 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내 결혼 생활에 그렇게 큰 균열을 드러낼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오해로 가득 차서 균열은 날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몇 달 동안 마이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나 사이의 긴장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맨션과 내 상속 재산에 대한 그의 집착은 매일 커져서 슬픔과 상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느 날 저녁 남자 이름이 우리가 해야 할 맨션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맨션을 기쁨과 추억의 장소로 유지하고 싶은 내 소망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이클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식탁에서 맨션 소유권 변경을 주장하는 법률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에 속삭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반응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금 맨션의 문제는 내가 처리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 방법이 더 좋아 믿을 수 없었어. 어떻게 그 사람의 배신이 나를 통해 불타올 수 있었는지 나는 분노, 불신과 비탄이 뒤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럴 리가 없다고요? 나는 떨리는 내 목소리가 이것이 말했습니다. 내 유산은 당신이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마이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안나는 언젠가 나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신뢰와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깊은 배신감으로 나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맨션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뢰와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고 변호사 문서가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가족과 사랑의 상징이었던 집이 탐욕과 배신의 전쟁터가 되자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집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던 결정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이클의 조작에 대해 그는 내 상속을 방법에 대해 재정 설계사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혼이 마무리되었을 때 끝이 없는 탐욕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고통스러우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유산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며 이제 정당하게 내 이름으로 저택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조용한 걸으며 텅 빈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단지 집이 아닌 집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삶과 기쁨으로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작별 인사부터 시작하여 내 삶을 하나씩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클과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삶에 대한 이혼은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장의 끝을 의미했지만 한때 가족 사랑의 상징이었던 마이클 맨션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재발견하기.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배신과 상실 그곳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팔겠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부였고 나의 일부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내 삶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난처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에서 벗어나 숫자와 데이터에 나 자신을 잃을 수 있는 곳이지만 매일 저녁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면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벽에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와 다정한 조언의 추억이 메아리 쳤습니다. 인생이 더 단순했던 때를 생각나게 했고 더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그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내 삶의 일부를 겪고 있는 동안 신뢰를 얻기 어렵고 사랑이 먼 꿈처럼 느껴졌던 현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지품 오래된 사진첩을 한 페이지씩 찾았어요. 맨션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봤어요. 생일 기념일 명절 사진 한 장 한 장이. 기쁨의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돌아와서 그곳을 행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가 나를 덮쳤어요. 맨션을 팔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그들만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부티크 호텔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내 삶에 새로운 목적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가 및 디자이너와 작업하는 프로젝트에 나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맨션이 변하기 시작했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호텔의 그랜드 오픈이 다가오자 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슬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꾸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다. 내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해 호텔은 매력과 역사로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성공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가족들의 행복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마치 맨션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쁨을 느꼈지만 호텔 로비에 서서 손님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맨션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지만 나에게 뭔가 다른 목적의식과 연결을 주었기 때문에 어지러운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잃지 않을 아버지, 부티크 호텔의 성공은 평화와 성취감을 가져왔지만 과거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마이클은 이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전화를 통해 연락하려는 시도를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호텔 운영을 감독하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방문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만나자고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떠나길 바랐지만 내가 로비에 접근했을 때 그는 여전히 우리에 대한 생각이나 그가 가질 수 것이라고 생각한 부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눈의 따뜻함이 바뀌었습니다.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안나가 얘기해야 해요. 그가 시작했지만 제가 그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마이클, 우리가 이혼했다는 말은 더 이상 남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주장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려고 했지만 나는 전에 그 남자를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탐욕과 집착에 휩싸인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결심만이 남았을 텐데 그제서야 내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룩한 것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기르기 위해 나는 당신이 마이클을 떠나길 바랍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당신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이 삶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그를 호위했고 그가 떠났을. 나는 내 어깨에서 무게가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마주하고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호텔 맨션 내 인생 그들은 내 것이었고 나는 그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나는 새로운 명확성과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맨션에 대한 아버지의 꿈이 실현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한 훨씬 더 많은 얻었습니다. 독립성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부티크 호텔은 번성했고 그와 함께 나도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맨션이 간직한 추억의 테피스트리에 마크를 남기고 각각의 미소 속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실 속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집이었던 부티크 호텔의 홀을 거닐면서 새로운 시작과 예상치 못한 기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이 메아리. 벽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맨션을 개조하면서 손님들의 웃음과 기쁨에 공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힘과 탄력성을 발견했습니다. 휴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손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호텔의 일상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각 방에서 탈출하세요. 이제 우리 가족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 우정,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마치 맨션이 그 문을 통과하는 각 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자신만의 삶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겪은 호텔뿐만 아니라 나 역시 변했다. 한때 동화를 믿었던 순진한 소녀는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신뢰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한다는 것과 진정한 힘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 내 저녁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으로 않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때 호텔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찬사이자 상실에서 힘을 얻는 여정의 상징인 사랑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꿈을 꾸던 정원을 거닐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릴 뻔했다. 당신이 잘 만든 피어난 꽃 속에서 그의 미소가 보인다. 안나.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공간을 초월한 그분과의 연결. 부티크 호텔은 단순한 숙박 장소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추억을 만들고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지역 자선단체와 지역 사회단체를 위한 행사를 주최하여 가족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보답하는 것은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게 심어준 아버지의 가치관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취하는 모든 결정에서 그들이 나를 인도했는지 맨션의 이야기 내 이야기는 상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변화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손님마다 기억으로 계속 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줍니다.